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의례, 과제 2 듣고 말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현대 결혼식을 본 적이 있으세요?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드라마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영상으로라든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결혼식에 진행되는 식순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미 전통 혼례에서 현대 결혼식은 그 양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최근에 그 결혼식도 최근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춰서 의미 있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한국 결혼식 문화에 대해 잘 듣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듣기 전에 우리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표를 정리하십시오. 자, 결혼식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나 봐요. 그 이벤트로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란 게 있고, 또 편지 낭독, 편지를 읽는 것, 그리고 또 손님들, 하객들의 축하 메시지 등의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한국 결혼식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 뭐냐면요. 현대 결혼식에서 결혼식이 시작할 때 워낙에는 먼저 신랑이 입장합니다. 하객들은 하객석에 앉아있고요. 하객들 자리에 앉아있고, 자, 사회자가 신랑 입장하면은 신랑이 하객들을 바라보면서 걸어서 들어가요. 단상으로요. 자, 그 다음에는 신부 입장인데, 신부 입장할 때 워낙에는 신부가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입장을 한 후에 단상까지 오면 신부 아버지가 자, 이제 내 딸은 우리 집을 떠나서 너네 집으로 간다,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의미로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줘요. 자, 하지만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평등한 두 사람 관계와 또 평등한 두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듣기에서 들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번. 신랑 신부가 낭독하는 편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우리 아까 1번 표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특별한 이벤트, 편지 낭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들어갈 내용 아닌 것, 편지 내용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 느꼈던 점. 2번, 서로에게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인가? 3번, 서로의 부모에게 어떤 며느리와 사위가 될 것인가? 4번, 결혼식 전날 했던 생각 중 편지 내용에 안 들어가는 것 찾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느 부분 잘 들어야 할지 확인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최근에는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결혼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양가 부모님이 두 분씩 차례로 입장한 다음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것도 색다른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객들에게 양가 부모님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다른 입장은 다정하고 화목한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더 잘 살겠다는 뜻을 담는 것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읽는 이벤트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례 말씀 외에 각자가 결혼에 임하는 태도나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도록 합니다.
연애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서로에게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고 어떤 며느리와 사위가 될 것인지를 하객들 앞에서 다짐하는 것은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맹세가 될 수 있고 결혼식 후에도 그 편지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자세를 정리해 결혼 생활에 대한 생활 수칙 같은 것을 낭독하는 것도 하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겠죠. 하객 측에서도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신랑 신부의 하객들 중 한 명이 주례 단상에 나와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례를 대신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상관없이 신랑 신부에게 가장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객들 중 한 명이 편지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객들은 지루한 주례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좋고 신랑 신부는 하객들이 갖는 기대와 축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뜻깊은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먼저 그럼 스크립트 확인해 볼게요. 자, 스크립트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단어 확인, 부여하다, 정식으로, 화목하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요, 첫 번째 최근 결혼식에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변화가 나오죠? 어떤 것이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결혼식입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이 두 분씩 차례로 입장한 다음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것도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동시 입장하는 의미는요? 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하객들에게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참석해주신 하객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잘 살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입장하고 그 뒤를 따라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니까요. 자, 스크립트 다음 부분입니다. 임하다. 자, 이 부분에서도 최근 결혼식 변화, 특별한 이벤트 두 번째 나오죠? 자, 뭐가 나왔나요? 바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는 편지 낭독에 대한 이벤트 나왔죠? 자, 다음은요. 다짐하다, 증표, 수칙.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편지 낭독 이벤트의 의미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부분이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었죠. 하객들 앞에서 다짐하며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남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외의 특별한 이벤트는요. 네, 그 외에 결혼 생활에 대한 생활 수칙을 낭독하는 것도 특별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애틋하다, 되새기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까지 내용 확인 다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1번의 표 정리해보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1번 다음 표를 정리하십시오. 자, 먼저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이벤트는요. 네, 그에 따른 의미는 첫 번째, 부모님 소개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 세 번째. 자, 뭐였죠? 다정하고 화목한 부모님의 뒤를 이어 더 잘 살겠다는 의지에 대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편지 낭독 이벤트요. 영원한 사랑의 증표에 대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요, 또 이걸 굳이 결혼식장에서 낭독하는 이유는 네, 바로 첫 번째, 특별한 맹세인 거죠.
특별한 맹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객들의 축하 메시지. 하객들이 직접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낭독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객들의 기대와 축하의 표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또 하객들로서 어느 부분이 좋다라고 했죠? 네, 하객들은 지루한 주례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좋다. 자, 다음 2번. 신랑 신부가 낭독하는 편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네, 4번 골라주면 되죠? 결혼식 전날 했던 생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번. 결혼한 후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써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들으면서요, 편지 낭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자, 덧붙여서 편지 낭독 이외에 생활수칙을 같이 정하고 그것을 하객들 앞에서 읽어도 색다른 재미가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했더라면 어떤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하객들에게 알리겠어요? 자, 먼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3가지 나와 있네요. 제1항, 청소는 남편이, 음식은 아내가 하되 서로 시간이 있으면 돕기로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되나요? 자, 2번, 싸웠을 때는 그날 안에 화해한다. 자, 그리고 제3항, 한 달에 2번은 영화나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즐긴다. 다 좋은 약속이죠. 자, 우리요, 제4항은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항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로 어쩔 때 짜증나요?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날 샹반 출근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 배려해주자라는 항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회사 모임 있고 친구 모임 있어요. 술 약속 있어요. 자, 늦게 들어오더라도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한다. 그리고 대략 언제쯤 들어올지를 말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항목 만들어 볼게요. 귀가가 늦을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대략의 귀가 시간을 알린다. 자, 그리고 제5항. 서로에 대한 요즘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대화에 대한 항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말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걱정할 거야. 생각해서 말 못하면은 안 좋죠. 서로 비밀이 생기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서로 나누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런 말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 숨기지 말고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자, 그리고 제6항으로 자, 우리 경제에 대한 결합도 결혼의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자, 경제에 대한 부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로 집안 살림, 집안 경제가 어떤지는 같이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돈도 모으고 같이 노후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재산은 투명하게 공동 관리한다. 자, 하지만 개인 관리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자, 개인 자금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한다. 해서 요즘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하고 또 공동생활비를 각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서로 너무 비밀스러우면 안 되겠죠? 각자 어느 정도 소비가 있고 한지는 서로 좀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외에 여러분 또 어떤 수칙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거. 건강관리를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여러분 다들 여행 좋아하실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목표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여러분이 친구 결혼식에서 하객의 대표로 낭독할 축하 메시지를 적어봅시다. 아까 우리 들으면서 확인했던 부분 중에 신랑 신부의 이벤트가 아닌 참석한 손님인 하객들이 하는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자, 하객들 중에 신랑 신부에게 의미가 있는 분들이 의미가 있는 친구 및 선생님 아니면 동료, 자, 모든 사람을 통틀어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의미 있는 지인이
자, 사랑하는 신랑 신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에 대한 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런 신랑 신부의 의미 있는 지인이 돼서 한번 이런 축하 메시지를 적고 낭독해보는 연습할게요. 자, 편지 낭독할 때 먼저 축하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축하 인사부터 전해야겠습니다. 자, 결혼식은 오늘 친구인 신랑 신부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 먼저 오늘이 너에게 참 중요한 날이 되겠구나. 너의 중요한 새 출발을 이렇게 의미 있게 응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축하 메시지 먼저 전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까지요. 자, 그 다음에요. 친한 친구면 아마 연애 기간부터 계속 신랑 신부를 잘 지켜봐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연애 기간부터 싸우고 둘이 헤어진 애 만에 다 봐왔겠죠? 자, 그래도 그런 과정 다 이겨내고 결혼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너네 둘이 참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 만들어 볼게요. 연애 기간부터 너희 커플을 지켜봐 왔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그간 힘든 시간들도 잘 견뎌왔다는 걸 알아. 결혼 생활에서 믿음과 책임,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잘 해갈 거라고 믿어. 이번에 우리 배웠던 문법 한번 사용해 볼게요. 명사 같아선 사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이라면 이란 가정해 볼게요. 마음과 함께 같아서 사용하면 되죠. 자, 마음 같아선. 자, 결혼 생활에서 결혼한 후에 계속 행복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죠. 아무래도 친구나 친한 지인이면요. 자, 하지만 결혼 생활 어디 그런가요? 자, 행복한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힘든 일도 굉장히 많겠죠. 두 사람 연애할 때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헤어진 애 만에 이건 전초전인 거죠. 결혼하면은 더 어메이징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말해볼게요. 자, 마음 같아선 뒤에다가 행복한 일만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말해볼게요. 마음 같아선 행복한 일만 있으라고 해주고 싶지만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자, 그래서 행복할 때 두 사람 같이 2배로 행복하고 힘든 일은 2배로 쉽게 사랑으로 잘 헤쳐나가라고 말해주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결혼에 대한 뭔가 조언까지도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 말 전해주면 되겠죠?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이구 훈훈하겠네요, 분위기. 자, 다음으로는요, 자신이 원하는 이색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결혼식을 꿈꾸세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수중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결혼식, 물속에서 하는 수중 결혼식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뒷부분 볼게요. 그 일을 잠수 동아리에서 만났으니만큼 우리의 사랑을 엮어준 바닷속에서 영원한 맹세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자, 그 이유 뒷부분에 나왔어요. 결혼한 사람을 배우자를 잠수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바다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서 물속에서 하고 싶대요. 자, 그리고요. 기대하는 것 한번 살펴볼게요. 무지갯빛 물고기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는 조용한 바닷속이 식장이 된다면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대하고 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포맷으로 말씀해 보실게요. 첫 번째, 해보고 싶은 결혼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을을 해보고 싶어요. 로 말해보고요. 자, 이유 소개해 볼게요. 왜 이런 결혼식 하고 싶으세요? 은이만큼 는 것이 제 꿈이에요. 해서 왜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지를 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결혼식 장면 소개 및 기대를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보기에서는 다면을 것 같아요 사용했는데 가정과 그 다음에 기대, 추측 표현했는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우리 배웠던 문법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붙여볼게요. 자, 뭐 여러 가지 결혼식 있겠는데 그 중에 저랑 같이 연습해 볼 결혼식은요. 자, 저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중국 사회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자,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났어요. 종교 안에서 만났어요. 자, 이런 분들은 교회 결혼식이 또 꿈이죠. 또 교회 결혼식 너무 아름답고 조용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결혼식을 꿈꾸는 분들, 교회 결혼식에 대해서 같이 말하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결혼식 넣어서 문장 만들어주면 나는 교회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말해볼 수 있고요. 자, 이유 소개, 배우자를 역시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났다로 만들어 볼게요. 자, 배우자를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나서 자, 의미 있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맹세하면서 결혼하는 게 꿈이다 말해볼게요. 그 사람을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났으니만큼 의미 있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맹세하며 결혼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자, 그리고요. 결혼식 장면 소개 및 기대 말해볼게요.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 종교적일 필요는 없다를 을 것까지 없겠지만 앞에 붙여볼게요. 하지만 필요, 우리 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까지 붙여주면 되죠? 엄청 종교적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쵸? 교회 결혼식이라 하면은 약간 종교가 떠오르긴 하잖아요. 자, 하지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의미 있는 장소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기대 말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한 추세예요. 작은 결혼식이에요. 낭비 없는 작은 결혼식. 한류 스타 중에 원빈, 이나영 씨도 강원도에서 이런 작은 결혼식을 했었고,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아주 작은 결혼식을 만들어서 낭비 없게 했었죠. 자, 요즘 한국은 이런 결혼식이 좀 추세긴 해요. 자, 그래서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는 낭비 없는 작은 결혼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빌려서 낭비 없는 작은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요. 두 사람 모두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의미 있게 결혼하는 것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만큼 정말 중요한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의미 있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자, 결혼식 장면 소개 및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엄청 특별하지는 않을 거다. 많이 특별하다. 자, 넣어주시고요. 자, 하지만의 의미 있는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꾸미고 이벤트를 마련하다.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되면은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의미가 있다를 기대 부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많이 특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꾸미고 이벤트를 마련한다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의례에 대해서 우리 듣고 말하기 연습해봤습니다. 자, 특히 현대 결혼식의 요즘에 추세인 이벤트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한국 결혼식의 모습이 좀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또 드라마로도 많이 보셨었을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식까지 말하기 연습하면서 마무리해봤어요. 어떻게 이번과 끝나니까 여러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자, 아무튼 결혼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생 일대에 정말 대단한 일인 건 맞기는 맞아요. 그쵸?
그러한 인생의 새 출발을 정말 더 의미 있게 만들어서 출발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생각 하시면서요. 잘 쉬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